제가 생각할 때 태영님은 제가 레슨해주는 퍼터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뭐 혼나나? 태영님은 혼나는 거 싫어하는데. 아 오늘 좋다. 네, 또 친구분들은 또 많이 혼내시고 그렇죠? 아니 저번 주 뭐 저저번 주 좋다. 계속 혼내는 진짜. 좋다. 더해줘요. 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팁박스의 호스트 이모로입니다. 오늘도 80도리 태우님 그리고 90도리 유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분도 한 분 모셨는데요. 비비 아카데미 최정수 프로님도 모셨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팁박스에서 나무 골프티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부러지지 않고 꽂기도 쉽게 제작되었으니까요. 백도리부터 싱글까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골프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리액션 해주기로 했잖아. 잠깐만. 야 이거 내보내. 얘기했잖아. 아니 좋다. 아니 이게 아니라 그 인사 안 해? 그 다음에 인사잖아. 아 다음에. 아 알았어. 아니 너무 쭉 가가지고 못 잡았어. 알았어 다시. 너무 빨리 갔어. 못 잡았어. 네, 다시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팁박스에서 나무 골프티를 출시했는데요.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부러지지 않고 꽂기도 쉽게 제작했습니다. 백도리부터 싱글까지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저 갈 때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3만원치. 이게 근데 진짜 안 부러지는 소재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소재 중에도 밤부라는 나무를 썼어요. 밤부. 만부. 이게 만부? 대나무입니다. 아, 대나무가 영어로 밤부예요. 밤부. 아예 안 부러지지 않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아. 이게 티가 그래도 네. 부러지긴 해야 채 손상이 좀 덜 가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헤드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헤드에 뭐 스크래치가 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수분들이 나무티를 쓰는 거예요. 투어 프로들도 나무티를 쓰는 이유도 나무는 이제 뭐 끝부분에 이제 잘못 맞았을 때 그냥 나무가 부러지지만 플라스틱은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 점을 이제 생각을 해서 나무티를 쓰는 거죠. 네. 유진님은 못 쓰겠네요. 고수가 아니라서. 사실 그렇죠. 네. 삐.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제가 디자인도 잘 만들었으니까. 디자인도 이쁘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 키워드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먼저 인사할까요? 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네. 싱글까지 4걸음 남은 80도리 김태훈입니다. 네, 다음 유진님. 전 마스터바니 엠버서더, 전 크리브나인 엠버서더, 현 이제 90도리, 외모로 밀어주시네요. 현 90도리 서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최정수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아마추어들이 프로님께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잡다한 이야기까지 전부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님 인사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나 일반인 레슨들 그리고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산 덕이동 히트골프라는 트랙맨 스튜디오에서 레슨 중인 최정수 프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 지망생들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력이랑 레슨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 골프 구력은 19년 차. 우와. 19년 차 눈 됐고요. 감고도 치시겠네요. 이제는 뭐 거의 조상님. 레슨 경력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좀 레슨을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네. 12년. 그럼 22살에 맞습니다. 네, 22살 일찍 때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프로님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 34살입니다. 태훈님보다 젊어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왜 그래? 오늘 괜찮은 것 그래도 같은데. 머리 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지지 않았나요? 네, 좀. 시청자분들 그러지 않나요? 멋있어요. 옷도 귀여운 거 입고 왔어. 새로 산 옷 같은데 처음 보는 옷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사실 촬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준비하신 샀어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것 때문에 산 게 아니라 라운딩 간다고 하나 장난했습니다. 또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또 태호님이
옷을 아, 또 네. 선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아 시청자분들 모르겠지만 제 스승님입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맞아요. 2년 넘게 배우고 있고 제가 음, 백돌이 때부터 이제 레슨을 해주셔서 그쵸. 프로님이 이제 백돌이로 프로님이 이제 저희랑 사실 팁박스 멤버들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훈님 통해서 사적으로 좀 레슨도 해주시고 그렇죠. 저희도 개개인마다 레슨도 받아본 제가 경험이 있는데. 받아봤는데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네. 여기 유진님하고 모로님한테 한번 받아봐라 네, 라고 맞아요. 해서 네, 한 번씩 다 거쳐갔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레슨 잘해주세요 진짜. 필드도. 근데 왜 같이- 더 안 오시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왜 안 오실까요?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죠? 이 삶이 좀 고달프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바쁘신 시즌 와중에 이렇게 저희 쪽 또 팁박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라운딩도 다녀오고 앞에 영상도 저희 나갔었는데 그 충격적인 스코어를 보고 요즘에 좀 연습량을 올리면서 레슨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잔소리 너무 하시잖아요. 승지 굿바이 내셨죠? 유진 씨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이제 좋아지면 되지. 아 그럼요. 이제, 뭐, 이제 올라갈 길만 네, 남았으니 네. 연습 부럽다. 내려갈 데가 없어서 둘 다. 근데 유진님은 더 내려가시는데 계속. 더 내려갈 수가 있나? 그래요? 아니 7년 내가 아무리 내려가도 그쪽보다는 아니에요. 저까지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어요, 모로님.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레슨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백돌이기도 하고 구력이 이제 3년 되었는데 구력이나 타수별로 좀 레슨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프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구력이나 타수별로.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보자분들은 난 레슨을 좀 주기적으로 오래 받는 걸 추천드리죠. 뭐 정답은 없지만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골프라는 운동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처음에는 주기적으로 레슨을 좀 받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생긴다면 이제 혼자 좀 연습도 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주에 한 3번 정도 받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뭐 네. 레슨이라는 거는 매일 받는 게 좋겠지만 뭐 대부분 그게 쉽지 않은 그치, 조건이다 금전적인 보니 문제도 금전적인 있고. 문제, 뭐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최소 2번, 3번 이상을 권장을 하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골프를 시작하고 네.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레슨을 받으면 좋다. 오, 6개월까지 받으면 진짜 네. 기초가 탄탄하겠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쪽에 거의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분들은 레슨을 받고 본인이 이제 혼자 연습을 해서 레슨 내용을 자기가 숙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레슨을 받아야지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레슨을 해본 결과. 근데 혼자서 어찌됐든 내가 어떤 동작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시간에 망가질 바에 처음 6개월은 꾸준하게 레슨을 받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좀 완성이 되고 그게 몸에 머슬 메모리가 된다면 그때부터 좀 혼자 좀 이것저것 느껴보면서 그럼 연습하는 그 게 기준을 좀 타수에 빗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타수라기보다 네. 타수 아니면은 네. 뭐 어떤 뭐 아이언을 쳤을 때 공이 떠서 가야 되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더 그래도 쉽게 어느 생각할 것 같은데. 정도는 컨택이 그래도 컨택이 10개를 나오시네. 쳤을 때 최소 50% 이상은 좀 컨택을 만들어낼 줄 알면 그래도 이제 히팅 감각이라든지 틀이 좀 잡힌 거니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혼자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레슨을 받는 게 그러니까 똑딱이로 이제 대부분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죠. 공을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혼자 연습을 하는 것보단 그렇죠. 레슨을 받는 거를 좀 더 주기를 땡겨서 그렇죠. 자주 받는 게 더 좋다. 아무리 저는 그렇게 무조건 생각하는 연습만 그렇죠. 하기보다는 네. 혼자 하면서 망가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혼자 연습하다 보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로님 네. 제가 이제 제 지인 중에 네. 레슨을 한 달 정도 받았어요. 근데 골프 구력은 한 2년 정도 되고 초반에 레슨 한 달 정도 받았는데 네. 계속 꾸준히 연습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 뭐하러 가냐. 제가 유진이 아 그래도 뭐 못 치는 연습하러 가냐. 네. 왜냐면 근데- 저는 프로님 말씀하신 거 똑같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부분이 전 듣고 놀랬던 게 뭐냐면 네네네.
서유진 씨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래도 잘 치려고 연습 가는 사람한테 못 치는 연습하러 가냐라는. 아니 방금 말을- 프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 임팩이 되고 좀 칠 줄 알면 그때서 이제 혼자서 연습할 아니 수 그쪽 있는데 형이 그렇게 개차반은 아니에요. 그래도 공은 맞추시는 분인데 왜 그 실명 밝히면 안 되죠. 이름 안 밝혔어요. 우리 형이라고 했잖아 지금. 아 친형분. 유진 씨 친형분. 친형이 저희랑 친구예요. 골프 접한 네. 사람이라고 골점님 계시는데 네, 지난번 라운딩을 같이 촬영을 했지만 심각한 사태로 다 통편집이 됐습니다. 어. 네, 그분은. 그래도 골프에 대한 열정이 되게 있으시거든요. 골프 치기 좀 어려운,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열정이 있어서 연습을 가는데 그거를 유진님이 못하는 뭐하러 연습하러 뭐 가냐? 하러 가냐, 못 못하는 치는 연습하러 연습하러 가냐. 가냐. 해서 근데 굉장히 속상한 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아니 짠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 차라리 그 연습장 갈 돈을 모아서 레슨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이게 아쉬워. 동생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친동생이니까 뭐 현실적인 조언을 네. 친형한테 네.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을 맞추고 뭐 한 10번 중에 10번은 다 정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쉽지 아니면 않죠. 10번 중에 3-4번 정타를 낼 정도면은 혼자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타가 아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10번 중에 5번 이상은 50% 이상은 조금 내가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두 분도 연습을 안 하시는 게 좀 낫겠네요. 저도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타임. 근데 저희가 라운딩 갔다 오니까 확실히 할 말이 많네요. 네. 아니 얼마나 못 재미없으세요? 치셨길래. 그 유진님 몇 개 치셨죠? 아, 그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왜 그래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앞에 인사할 때 제가 90돌이 대표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 100돌이 대표라고 바꿔야 아이고 됩니다. 아이고. 많이 치셨구나. 넘어가시죠. 네. 근데 좋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레슨을 보통 받을 때 사실 저는 처음 레슨의 기초를 잘 못 잡은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1개월 동안은 똑딱이만 해야 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테이크백을 뭐 그 다음에 한 달은 테이크백을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L2L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프로님이 이제 레슨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나요? 이것도 뭐 프로마다 레슨 커리큘럼이 다르긴 한데 뭐 하프 스윙부터 바로 시작하는 프로님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 1회차 정도까지는 네. 똑딱이를 하면서 이제 기본 자세와 처음에 헤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똑딱이를 한 분과 안 한 분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딱이를 저한테 배우시면서 스윙이 진행되는 분들은 어프로치가 달라요. 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는 사실 단순하게 똑딱이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왔을 때 저는 하프부터 배웠어요. 똑딱이를 안 하고 하프부터 갔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어프로치 레슨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도 네. 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똑딱이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럼요. 영상을 본 적이 네, 있고 할 필요가 그리고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채 지어주고 일단 세게 치는 맞아요. 스윙 것부터 스피드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임팩감과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딱이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프로님은 그래도 작은 스윙부터 컨택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려면 똑딱이가 필요하다. 네, 어찌됐든 뭐 첫 단추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네. 뭐 스윙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하프 스윙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똑딱이의 테이크어웨이를 거쳐서 올라가는 스윙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슨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 커리큘럼에는 똑딱이는 항상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님이 오셨으니까 요즘에 저도 SNS 같은 거를 보면 네. 이제 레슨을 받지 않고 그냥 독학으로 이제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배우고 나서 독학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지 혹은 독학 골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 이게 계속 독학 골퍼로 골프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레슨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적인 욕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학 골퍼라고 하면 어쨌든 뭐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 이제 한다는 건데
골프라는 운동이 사실 혼자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다들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죠. 뭐 세계적인 선수들 레슨을 받는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그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받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제 스스로. 아무래도 네. 그래서 독학 골퍼 SNS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배울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릴 그 수 시간이 있습니다.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릴 근데 물론 개 중에 독학 골퍼 하면서 잘 치는 분들도 봤고 네. 싱글 플레이까지 가는 분들 봤지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개인적인 말씀인가요?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제가 사실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시네요. 왜냐면 제가 약간 네. 최근에 레슨을 안 받은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네네. 거의 지금 1년 동안은 독학 골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연습하면은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과연 이 스윙에 정답이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이게 내가 정답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좀 항상 연습할 때는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이 없는 스윙을 하시는 거구나. 근데 저는 내가 하는 게 곧 정답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근데 주관이 강하구나. 개성 있게 치는 거를 그러니까 정해진 틀대로 치는 거를 원치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로님은. 네, 저랑 이제 뭐 일도 같이 하고 골프 얘기를 워낙 많이 나누다 보면. 네. 근데 저도 대회를 보다 보면 뭐 스코티 셰플러, 그럼요. 존남, 그럼요. 그럼 다 개성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약간 모로님은 그래 스윙은 정답이 없고 정해진 게 없는데. 네. 근데 모로님처럼 치면 안 되는 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답은 있는 네, 거고. 오답은 있다. 아. 이거 근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저도 골프를 치다 보면 정답이 없는 건 나도 알겠는데 오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답이 뭐죠? 도대체 저는 그걸 못 찾겠어요. 근데 솔직히. 오답이라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하면 안 되는 하면 건 안 있다. 되는.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건 하면 있다. 안 되는 건 뭐 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개개인마다 좀 뭐 체격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사실 뭐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정답이 있는 건지 골프 스윙은 과연 정답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골프에는 정답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그게 과연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백스윙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들마다 다 달라요. 뭐 앞으로 들리는 사람, 맞아요. 뒤로 테이크백이 뒤로 빠지는 사람, 뭐 네. 탑에서 레이오프 되는 사람, 크로스오버 되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운스윙은 비슷한 궤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스윙만큼은 굉장히 지켜야 될 구간이 있다. 백스윙은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죠 맞아. 네. 들어오는 길에 그- 갔다. 매튜 울프 네. 매튜 울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분도 어쨌든 다운스윙 맞아요. 들어오는 결과적으로는 구간은- 들어오는 아. 구간은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니까 인에서 백스윙? 아웃으로 그렇죠. 빠지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구간은 있다. 한번 프로님한테 가면은 그걸 다 만들어줄 수 있으신 건가요? 그 들어오는 저는 부분. 뭐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레슨에 있어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많이 한번 노력하고 가보세요. 바뀔 겁니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프로님이 네. 레슨을 하시면서 조금 어려웠던 상황, 좀 재밌었던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레슨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실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시고 고집이 강하신 분들은 흡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아니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던데요. 뭐 그렇게 뭔가 자기 주장.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고집이 있으시고 주관이 세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레슨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고집이 센. 네. 약간 제가 약간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좀 몇 번 이제 쉽지 않았거든요. 레슨 받으면서. 저는 근데 되게 114개를 치신 분 치고는 골프에 대한 지식이 많긴 해요. 유튜브를 그게 많이 좀- 보시나 보다. 그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봤고 저는 이제 총 저를 가르치셨던 프로님들이 한 4번, 5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나랑 안 맞는데? 하면 이제 다른 분한테 가서 이제 배우고 뭐 그 이런 안 식으로 맞는다는 기준이 혹시 뭐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약간 메커니즘과 아니면 좀 스타일? 네, 좀 이제 가르쳐 주시는 프로님들마다 기본적인 어떤 스타일들이 어느 정도 다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아예 뭐 코킹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어쨌든
저를 진단해 주시고 저의 병을 낫게 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다 다르신 스타일이라서 제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따뜻함을 못 느꼈구나. 네, 저 모로님은 그거 없으면 못 치잖아요. 저는 사랑을 안 주면 골프 안 칩니다. 아, 그래서 프로님한테도 요즘 안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상냥하게 잘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차갑게 느끼셨나 보네. 아이. 이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았나 보네. 아니에요. 저도 요즘에 좀 힘들었어서 아니 좀 힘들게 배우세요. 어? 매도 맞으면서 그래야 이- 늘죠. 이 이야기는 네. 다음으로 해서 또 기회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도 여러 프로님들을 거쳐서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은 프로님께 또 궁금한 게 네. 아마추어들이 나에게 맞는 프로를 선택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만약에 초보자분이라고 하면 네, 어쨌든 레슨을 받으러 프로님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초보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근데 보면은 뭐 대부분 있겠지만 간혹 없는 프로님들도 또 계시거든요. 약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고. 네. 근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초보자의 커리큘럼이 확실히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해보고 네. 결정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고. 네. 혹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인도어나 인도라든지 뭐 GDR이나 트랙맨이나 이런 아니 차이가 뭐 좀 있을까요? 초보, 중수, 고수로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그러니까 저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내 연습장을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어쨌든 뭐 내가 하고 있는 걸 봐야 또 그게 인지가 쉽고.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장점이라고 하면 공 날아가는 걸 직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네. 내 스윙을, 내 스윙을 보니까. 보기가 어렵다 보니 물론 프로님들이 잘못된 걸 자기가 그럼요. 알아야 되는데 영상을 찍어 주시겠지만 아, 즉각적으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는 화면이 나오다 보니 맞아. 네네. 초보자분들은 실내 연습장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중상급자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연습을 하되 중간 중간은 이제 실내에서 한번 스윙 체크도 해보고 그런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럼 인도에서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네. 내가 고쳤던 습관이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안 좋은 습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확률이 있겠죠. 그냥 어쨌든 공이 날아가는 거에만 집착을 그렇죠. 하다 보면 이런 결과론적으로만 내가 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사실 골프라는 게 참 위험하고 어려운 게 네. 안 좋은 스윙을 해도 공이 찰떡까지 맞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쵸. 인도 같은 경우는 결과로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 네. 방금 모로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상하게 아니었어요. 찰떡까지 날아간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날아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찰떡같이 날아가요. 쏘리. 저번 영상 보면 잘 날아간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레슨을 한창 받을 때 네. 트랙맨에서도 받아보고 GDR 실내 연습장에서 받아보고 근데 저는 음. 인도어도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인도어에서 원래 처음에 딱 레슨을 저도 받았어요. 처음이 거기였어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 나가는 것만 좀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내 연습장 GDR에서 이제 레슨을 받는데 제가 그 GDR 가면 앞에 화면 있고 여기 사이드에서 맞아요. 또 찍어주는 화면 측면 있잖아요. 카메라가 네.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보면서 좀 비교하고 그리고 음. 이제 그 프로들이 치는 그 영상들. 들어오는 각도나 이런 걸 이제 연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음. 어떻게 가고 있지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했고 또 이제 트랙맨을 이제 갔을 때는 다 이제 하나하나씩 찝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뭐 줄 그림도 긋고. 그려서 이게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해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 트랙맨에서 배울 때. 그래도 혼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GDR 한창 다닐 때 네. 정말 뭐 이제 이런 마음은 좀 그렇죠. 화장실에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맞았던 샷. 그럼 내가 그때 그쵸. 어떻게 쳤었지 하고 그 GDR 어플 들어가서 그 녹화되는 거 알죠? 알죠. 네, 가서 네, 이제 네. 보고 이렇게 쳤었지. 그때 한창 그걸 잘 이용했었어요. 아쉽네요. 보고 아쉽죠? 그렇게 그냥 했는데 아쉽네요. 아. 공기도 아쉽고 뭐 저도 아쉬워요. 다 저도. 아쉽네요. 저는 GDR에서 저는 레슨을 많이 받았고 보통 대부분 다 GDR에서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 기억나는 좀 프로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너는 체격이 좋다. 너는 거리를 못 보내면 안 되는 애다. 해가지고 한번 따라와라 해서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7번 쥐어주고 이걸로 170 못 보내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 막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때 뭐 태훈님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7번 가지고 계속 그냥 손목 풀어서 170까지 쳐라 해가지고 170까지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GDR이 좀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냥 거리 욕심이 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거리가 찍히니까. 맞아. 네. 볼 스피드가 나오고 네, 맞아요. 대략적인 것만 볼 수 있지 정확한 숫자가 그쵸, 보이진 그쵸.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명확한 건 수치가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뭐 또 GDR 가면은 옆 타석이 보이잖아요. 옆 타석이 경쟁 붙는다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옆 타석이랑 경쟁 붙어요. 그리고 약간 내 샷에 좀 자신 없는 그런 타수면 좀 신경 쓰여. 아니 네. 그때 한참 저랑 GDR 같이 실내 연습장 모로님이 다녔는데 모로님이 슬라이스가 진짜 심했어요. 근데 타석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모로님 날라갔어? 앞에 공이 제 대략 한 4, 50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슬라이스 나가지고 슬라이스가 축에 그러니까 옆 떨어지니까. 타석에만 공이 150개가 쌓이더라고요. 그럼 볼을 다시 긁어와. 없어가지고 나중에 10개 미만으로 남아가지고 근데 걔도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공 긁어와. 긁어 아이언으로 긁어오죠. 음, 많이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옆 네. 타석 분들 많이 맞췄어요. 한창 생크병 걸렸을 때. 아, 진짜?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인도어에서 드라이버를 날린 적이 있어요. 놓쳐서. 놓쳐서 그때 너무 막 네. 손에 거의 땀 날 정도로 막 치다가 장갑도 다 젖어가지고 네. 손이 미끄러져서 드라이버가 뒤로 이제 날아가서 위에 천장에 박혔는데 반 부러져가지고 아 부러졌어요? 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라운딩 나가서도 몇 번 날릴 것 같긴 해요. 스윙이 딱. 혹시 두 분은 레슨 받으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거 없나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네. 진짜 가혹하게 170 보내라. 뭔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못 보내면 집에 못 간다 해서 그게 2시간 구력이 치고. 언제쯤 1년 차 딱 됐을 아. 때였을 것 같아요. 네. 못 보내면 못 간다 해가지고 170 몇. 근데 그게 제일 뭐 재밌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냥 1년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거 170 이거 프로도 170 갈까 말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보내 하면서 그때 진짜 거의 그래서 성공은 하셨나요?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170 어떻게 보내요 제가?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셨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70 못 보내죠. 유진이 뭐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재밌었던 썰보다 음. 저도 레슨을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다양한 프로님들한테도 많이 받아봤는데 네. 그게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제 경험 썰이지만 초반에 한 2, 3개월 배우고 그 뒤로 또 한 3, 4개월 배우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님들한테 근데 메커니즘은 비슷하지만 어떤 자세나 이렇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시작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매번 스윙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런 좀 단점을 경험한 부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지만 초반에 이제 레슨을 받는다고 하면 한 프로님한테 그래도 꽤 맞아요. 그 아까 6개월 정도 어, 그 꾸준히 받으면 맞아요. 어느 프로님한테 가도 어쨌든 메커니즘 다 똑같으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골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라도까지 가본 적도 있고 레슨 받으러 한참 많이 갔죠. 네. 그리고 강남에도 왔었고 이제 집이 김포인데 뭐 주변에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같은 메커니즘 같지만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딜레마가 있었죠. 이게 그냥 여러 명한테 배운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네. 마음 맞는 프로님을 만나게 된다면 근데 그 사실 프로님들이랑 이제 레슨 받는 회원 입장에서 또 마음 맞기도 쉽지가 않은데 마음이 맞는다면 저도 그 한 분과 오래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뭔가 아까 유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기선 이거 하라 그랬다가 맞아요. 또 새로운 프로님 갔는데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메커니즘이 그것도 있었어요. 뭐 오버래핑, 인터라킹 이렇게 잡는 방법도 그립. 네. 그립도 뭐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잡으면 더 좋다. 다 달랐어요. 다 장점이 있죠. 네. 그 저도 원래는
이렇게 오버래핑으로 핑으로, 잡다가 이제 인터락킹으로 인터락킹으로. 이제 네, 최종적으로. 저도 되게 여러분한테 받는데 이제 최프로님한테 받은 기간만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을 고려해서 소통을 하고 맞춰가는 그 기간을 갖거든요. 근데 다른 프로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아.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이제 저는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개를 제시를 해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알려주고 넌 이렇게 해야만 이게 나온다 라는 게 좀 딜레마가 있었고 대부분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프로한테 오래 하는 게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근데 내가 계속 가기에는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설득시켜줄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고 프로님하고도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소통이 되게 좋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레슨 받을 때 프로를 선택할 때는 얘기가 잘 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무작정 이거 해야 돼. 이게 왜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솔직히 좀 신뢰가 잘 안 가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라는 설명이 아, 조금 부족하면 우쭈쭈 해달라는 거네요. 그죠? 왜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 계시긴 했어요. 그냥 이게 안 되나? 아,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좀 따뜻하게 안 내주나? 이거 안 되나? 그런 진짜 정수리를 한다 진짜. 그렇죠. 나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마음을 안 되니. 저도 하고 싶은데 안 되니. 네, 몸이. 저도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저 기준에는 프로를 선택하는 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원리를 설명해 준다거나 이거를 운동 역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저는 좋은 프로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님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아마추어들이 레슨을 받으러 오기 전에 네. 좀 준비해야 될 어떤 마인드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슨하는 프로들 입장에서는 뭐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어쨌든 배우러 오셨고 네. 그 프로를 믿고 그러니까 좀 폭넓게 그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언쟁을 벌이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센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맞아. 생각보다 은근히 또 많아서 맞아요. 뭐 언쟁을 벌인 적도 있고 이론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이론은 막 이건데 저랑 이제 언쟁도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언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분을 또 설득을 하는 거죠. 언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잘못 저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된 지식도 있다 이런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갖고서 이제 본인들도 어쨌든 이론으로는 계속 보고 듣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제 배워보면 그게 또 먼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들은 아닌데 네네. 어쨌든 골프에 있어서 시퀀스라는 게 있고 레슨이라는 것도 순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태연님 레슨할 때도 태연님도 원하는 게 참 많아요. 되게 고급적인 스킬이라든지. 근데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드리죠. 태연님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왜 자꾸 곱셈 나웃셈을 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프로님 저번에 저희 라운딩 갔을 때 막 겉멋 들어가지고 선글라스 그게 지금 끼고 무슨 막 상관이에요? 아니 우리 머리 위에 얹은 우리 게. 70대 선배님들 보시면 아주 네. 극대노할 그런 채 돌리고 막 아니 엉덩이가 바지 먹었다고 저한테 그걸 훈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연님이랑 필드 가면은 어째 태연님이 뭐 키도 크시고 체격도 있고 뭐 스타일 좋잖아요. 막 네. 프로들보다 더 프로처럼 있고 멋을 많이 내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정답. 근데 아니, 멀리서 보면은 진짜 얘가 프로인가? 진짜 프로인가? 약간 그런 포스가 있다 보니 맞아요. 내가 약간 배우는 학생 같고 얘가 프로인가? 약간 그러니까 한참 그 여름에 진짜 거의 뭐 맞아요. 엄청 거의 시커맸죠. 진짜 몸이 다 까맸어요. 네. 거기다 이제 맞아. 올블랙에 또 신발도 블랙까지 해서 완전 그냥 맞아요. 저기 진짜 저기 타이거 우즈 완전 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딱 프로 느낌. 네. 멋을 부릴 줄 알죠, 태훈님은.
거의 보여지려고 골프 치는 사람 같아. 가끔 보면. 저기요. 에? 이렇게라도 좀 해봐요. 조용하세요, 백돌이님. 이제 같은 백돌이가 됐네요. 네, 같은 아이, 백돌이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그쪽 간지는 제가 유진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네, 골프를 이제 유진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패션의 네. 그 완성은 얼굴이라고 유진님은 딱 일단 완성이 돼 있잖아요. 저도 완성이 안 되나요? 아직은 미완성 단계. 조립 저는 단계인가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 아 기분 팍상하네요. 다음 질문 가시죠. 네. 다음은 저희 이제 팁박스 시그니처 코너죠. 밸런스 게임 한번 진행해 볼 네. 건데 좋습니다. 또 밸런스 게임 준비했는데 한번 이걸로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어프로치는 천재인데 퍼팅은 바보. vs 퍼팅은 천재인데 어프로치는 바보. 일단 프로님 기준에서는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레슨하고 싶은지, 그리고 저희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레슨을 하고 싶은 것보다 둘 중에 한 명을 프로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극단적으로. 프로를 만들어야 돼. 네네네네. 그럼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퍼팅 천재를 무조건이죠. 퍼팅? 이거는 너무 쉽게 나오는데. 무조건이죠. 잠깐 이런 밸런스가 붕괴된.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 무조건 저는 고민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프로님 저희는 항상 이거 밸런스 게임 할 땐 극단적으로 자. 하는데 네? 어프로치 다 어프로치 했는데- 쳤다면 무조건 뒷땅이야. 어프로치를 안 치게 해야죠. 그러면 치퍼 뭐 이런. 치퍼 이런 걸로. 아니 뭐 오늘 이제 파원을 많이 시킨다든지 30m 어프로치 어떻게 할 건가요? 안 남게 해야죠. 무조건 올라가는 거. 무조건 골프에 올라가게. 절대는 없잖아요. 없죠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극단적인 게임이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죠. 저는 만약에 저 하라고 하면 저는 어프로치긴 하거든요. 어프로치 천재? 그냥 붙이면 되잖아. 무조건. 아 잠깐만. 퍼팅 안 하게. 근데 프로 테스트는 네. 땡그랑까지예요. 오케이가 없단 말이죠. 그것까지 놓치겠어? 태우님처럼. 근데 퍼터 가보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놓치겠어? 1m 근데 팟을 놓치겠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는 네. 진짜 114개 치신 분이 저한테 지금 이러는 게 어이가 없어요. 퍼팅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프로치 진짜 잘하는데 여기 있어 어프로치 천재 퍼팅 바보. 아 그럼 저는 선택 안 하신 거네요? 끝난 건가요 이제? 어프로치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또. 만약에 제가 레슨 프로면 그 유진님은 누구 선택할 거예요? 프로예요. 프로를 만들어야 돼 누군가를.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어. 저는 프로님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모로님은요? 왜 더 안 됐죠 이게? 저는 아니 저런 식이에요. 살찐 사람 따라가.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아니 저 무조건 어프로치죠.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어프로치로. 그렇죠? 근데 프로님 어프로치의 기준이 몇 미터까지인가요? 어프로치의 기준? 그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30m 이내가 어프로치란 일단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접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프로치 한다라고 하면 그린 주변을 얘기하니까 제가 한 30m 개인적으로는 정도? 맥스가 한 30m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린에는 어떻게든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으로든 몇 번으로든 다 올릴 수 있는데 이제 뭐 어프로치를 쓰면 생크가 날 수도 있겠지만 봐보면 근데 그렇죠. 어쨌든 올렸어. 그럼 거기서 퍼팅이 천재야. 그럼 얘에서 뭐 롱퍼 그렇긴 한 20, 30m 되는데 됐네요. 저도 바로 이렇게 퍼터인 것 넣어버리면 같아요.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것 같은데 원래 네. 어프로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50m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어프로치를. 네. 어프로치 50m까지인데 내가 50m에서부터 다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바보도 1m는 넣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그냥 앞으로 바보라니까. 그럼 아예 못 맞춰 공을? 그냥 바보야 바보. 공을 못 맞춘다. 1m도 못 넣으니까 바보지. 그럼 무조건 퍼터네요. 그러니까 퍼터. 네. 어떻게든 올리면 돼. 근데- 근데 유진님 저번 영상에서 마콜 보면 어프로치 터덕 엄청 하거든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제 모로님 1번홀 영상 다시 나오게 할까요? 1번홀 어프로치 아니 5번 그거 봤잖아요. 10홀 18홀에서 아, 어프로치 진짜. 터덕거리고 아니, 진짜. 표정 봤죠. 아니 오늘 뭐 약속 있어요? 뜰래? 뭐 야간 뜰래 진짜로? 그냥 어프로치만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퍼팅한다. 근데 유진이는 퍼터랑 어프로치가 좋아. 어. 네 인정해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구력이 나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압니다. 근데 만약에 한 50m 네. 남아도 아까 얘기 이어가자면 50m 남았어. 그럼 뭐 페어웨이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퍼터로 치는 거야. 퍼터 천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천재라면 그럴 수 있죠. 네, 감각이 퍼터, 있어요. 네, 아니, 네. 왜냐면은 뭐 진짜 PGA에서도
막 30m 이런 데에서 저 퍼터에서 올리고 뭐 컨시드 거리를 붙이는 그럼 아예 뭐 티샷부터 퍼터를 치죠 그러면. 아니 뭐 그럼 퍼터 극단적으로 천재가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럼 근데- 어프로치 천재도 그러니까, 1m에서 아, 어프로치 그러니까.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러네요. 그럼 프로님은 어프로치를 더 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퍼팅을 더 잘하고 싶으세요? 전 무조건 퍼팅. 오. 네. 아 근데 확실히 마무리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퍼터에 대해서 좀 관대한 느낌 치다 보면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왜냐면, 그래요. 네, 정확해요. 드라이버 아이언은 한타 칠 때마다 멀리 맞아요. 나가서 맞아. 맞아요. 근데 퍼터는 한 요 정도 되는 거리 한 2, 3m 되는 거리를 네, 치니까 맞아요. 그거에 아쉬워하지 않는 느낌? 맞아요. 사실 드라이버 한타랑 똑같은 건데. 맞아. 지금 이제 이 타수가 돼서 보니까 오늘도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잖아요. 네. 프로님이랑 이제 프로님 모시고 차에서 오는데 2시간 또 얘기를 하는데 퍼터로 혼나다가 왔어요. 2시간 동안. 퍼터 연습해라. 너는 퍼터가 안 되니까 싱글을 못 친다. 정확한 이제 가르침을 하고 계시네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유진님이 모르잖아요. 아니, 저번 근데 영상에 스승님이 나왔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뭐 토로 달게 프로님 있나? 말씀은 맞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꾸 거기다 양념 뿌리지 마세요. 양념 뿌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마추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백돌이 대표니까 사실 미스할 확률이 어프로치가 더 크다고 느껴지니까 더 잘하고 싶다. 더 그런 거는 사실 어프로치일 것 같긴 한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아마 퍼터 한다고 해서 뭐 그치. 오비 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네. 그러네요. 맞아. 어프로치 잘못 맞아가지고 막 넘어가거나 이런 최악의 거. 범위가 좀 적으니까 그래, 그쵸. 퍼터는 네. 맞아 그렇게 저도 생각한 것 그죠. 같아요. 미스할 확률이 네. 적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맞아. 그리고 퍼터 연습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나 퍼터 재밌는데. 있지만 아니 저기요. 저 재미없지만 골프채 잡는 연습부터 좀 하세요. 왜? 아예 연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예요.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알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네. 그럼 프로님 퍼터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퍼터를 좀 잘할 수 있는 팁이나 아니, 뭐 좋은 그런 게 연습 있나요? 퍼터를 근데 제가 퍼터를 잘 못해가지고 좀 저희보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잘하시는 애매하긴 저희보다.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퍼터 연습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찌됐든 골프는 리듬이고 아. 퍼터 또한 리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정타율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찌됐든 너무 스트로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리듬감이 안 생기고 너무 이거 그리다 보니까 거리감도 안 맞고 일자로 빼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리듬으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리드미컬하게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그 안에서 그 리듬을 갖고 스트로크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또 스트로크만 이거 어쨌든 대충 그 투어펫이라든지 요즘 좋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용품들이 거기에서만 너무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뭐 제가 가리키는 뭐 프로 지망생 애들도 거기에 너무 절절히 매다 보니까 스트로크는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리듬이 너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감과 정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좋은 리듬인지 나쁜 리듬인지 아마추어들은 알기 힘들 것 같은데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 오토매틱 기계를 켜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리듬도 어쨌든 정답은 없겠지만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서 뭐 마음속으로 뭐 하나 둘 이렇게 세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리듬. 대현님 기억하세요? 좀 리듬. 그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혹시 좋은 리듬을 소리를 좀 내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요? 네. 또 딱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10번만 좀. 태현님은 제가 퍼터에 대해서도 사실 퍼터가 약한 걸 아니까 레슨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태현님은 제가 레슨해주는 퍼터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퍼터를. 저 또 혼나나요? 태현님은 혼나는 거 싫어하는데 아유 오늘 좋다. 네, 또 친구분들은 또 많이 혼내시고 그렇죠? 아니 저번 주 뭐 저저번 주 뭐 계속 혼내더니 진짜. 좋다. 더해줘요. 저도 이제 연습할 겁니다. 버터 연습할 거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싱글로 가기 위해서. 싱글 갈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그럼 80대 대표가 공석이 되는데 괜찮으신가? 아니 뭐 둘 중에 한 분이 내려오시나요? 80대 대표? 네. 근데 혹시 그 전 기록도 인정돼요? 전에 뭐 한 6년 전이요? 6년 전이에요. 80대 그래 들어간 본 적은 있으니까. 근 1년으로 하죠.
근 1년 기록으로. 그래요? 네. 공석이겠네요 그럼. 아쉽지만 아니야. 공석이겠네요. 아니야. 아 이번에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아유, 뭐. 근데 태훈님 80대 갈 일이 없어요. 이번에 또 멋부린다고. 아, 70대 갈 일이 채또 없다고? 바꿨어. 아 맞아요. 이번에 또 채를 네. 싹 타이틀리스트로 또 뭐또 바꿨죠. 바꿔가지고 하실 말씀 못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틀렸어. 프로님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멋이죠 뭐. 그러니까 내가- 네, 겉멋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장비가 네. 그러니까 제가 참 자 잠깐만. 그건 우리 2부에서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참여해주신 오늘 프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저희 팁박스 로스트볼과 다양한 고퀄리티 용품들을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또 샀어?